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첫 출근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현재 7시 3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나라의 위기가 지금 현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또 국내적 지위를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올바른 선거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장 문제의 원인은 현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혹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4+1 협의체에 의해서 국회 의석수를 거의 나눠먹을 정도로 야합까지 하고 나섰다. 그래서 선거제의 근본을 완전히 뿌리채 바꾸고 있다. 이러는 데서 또 위기감이 오고 있고 이 4+1의 협의체는 선거 의석 수만 의식해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생각하지 않고 야합하다 보니까 이 야합 사역과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 건강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의 힘이 모자랄 수도 있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 이 법안도 곧 처리될 예정으로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자유한국당의 몫은 한 명 추천밖에 못합니다. 총 7명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중에서 6명은 정부 여당과 여당의 2, 3, 4, 5중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이념적 측면만을 잣대로 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사실상 살아있는 실세에 대한 권력 수사는 지금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인해서 유재수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종을 치게 됐다. 이런 우려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정도로 장기 불황형 체제로 내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저와 같이 많은 그러한 국가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연구한 실무자들,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와 사랑하는 그리고 위대한 우리 국민을 잘 모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우리 자유한국당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서 이렇게 잘못된 법률들,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이런 법을 다시 원상태로 위치시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의정활동의 토대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김도 전 비서실장이죠. 우리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즉 공수처법의 날치기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과 힘의 부족을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정말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은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 수준을 인재 규모를 더 낮춰주는 그러한 또 우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을 통해서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 내년 총선 압승으로 헌법 유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미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으로 고강도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분의 불출마로 황 대표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인적 쇄신을 밀어붙일 만한 정치적 공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불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이 내용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선의 불출마 검토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자유한국당을 구제해서 총선 압승 분위기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내용 조선일보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보도에 압축해서 보고해 드린다면, 이 말은 당 핵심 관계자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황 대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출마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야권 대통합과 인적 쇄신을 위한 모범적 희생 차원에서 총선 불출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당초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서울, 종로 등 상징적 지역구에 나가는 시나리오도 검토를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비한 비례신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비례대표 출마는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비례정당으로까지 당적을 옮겨가지고 출마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비례신당은 가지 않기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 대표의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연 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마 지역이나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본인은 지금까지 지역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겠다. 어느 자리에 가겠다. 어디에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는 그때 결정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 황교안 대표의 원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측근에서는 일단 원내에 들어가야 당 대표를 임기 마친 뒤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에 맞설 수 있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일부 당 내에서는 말하자면 한국당 당 대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모들은 지역구에 출마한 채로 전국 선거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 우려하고 있고요. 지역구에 나갈 경우에 종로인 경우 여당 핵심 후보에게 패배할 경우 대선 후보로서 받을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황 대표가 이달 중순부터 야권 대통합 시동을 다시 걸기 시작하면서 총선 불출마 카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신년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규모 인적 쇄신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수당과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그리고 제3지대 제야 세력 등에 조건 없이 뭉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권 관계자들은 그럴 경우에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단일 대오로 민주당과 맞설 수도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는 또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황 대표는 최근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에게도 한국당 영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하면 바른미래당의 거의 모든 의원과 접촉했다. 안철수계 한 의원은 4.15 총선에서 야권 단일 세력을 형성해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안철수계 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한국당을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국당으로 통합한다는 거가 좀 명분이 약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철수 본인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총사퇴 결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처리 문제만 남았는데 국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던가 국회의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즉 선거법 통과됐죠. 공수처법 통과됐죠. 다 장사 끝난 다음에 사표를 왜 냈느냐,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당 어쨌든지 간에 빨리 인정쇄신이든 고강도 통합이 됐든 방법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조속히 정리해야만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과반 진입을 목표로 한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 후에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이 사설이 맨 1번 사설로 신년도 1월 2일자 실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새벽에 방송을 해드리면서 신년 인사로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우연히도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게 선택해 주셔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진보 좌파가 우리 우파의 승리를 이끄는데 당적을 옮기거나 지지를 바꾸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자유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말하자면 합쳐야 할 세력은 중도파, 그 다음에는 무당파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도파 그리고 무당파에 스스로가 속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일단 머릿수로서 과반을 채울 때만이 헌정유린을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가장 완벽한 수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하고는 거의 흡사해요. 이 내용을 한 1, 2분에 걸쳐서 압축해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나라의 진로를 다시 정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길마다 선택을 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큰 흐름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번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의미는 남다르다. 올해 총선을 1988년 13대 선거와 같은 정초 선거라고까지 한다. 이 정초, 기초를 다지는 선거라 이겁니다. 선거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격렬한 양태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우리 국민이 양분된 걸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런 양분된 격렬하게 부딪히는 민심의 충돌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 그리고 통합이 되어야 할 여야가 통합이 되어야 할 국회에서는 1년 내내 평행성을 긋고 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 형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짜는 공수처마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거예요. 나라의 틀을 정하는 두 법을 여당과 일부 군소 정당이 제1야당을 따돌린 채 강행 처리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5천만 국민의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도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예. 북한은 미사일, 한국을 사정권한 미사일 13차례나 쏘아대면서 위협했지만
지금 현재 남북 협상과 그리고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냉기류, 그리고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한미일 균형을 파고드는 중로의 협공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인식이다. 귀를 열고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민주화 세력을 자임해온 집권층은 갈수록 독선과 오만에 빠져들고 있고, 한심하고 분열된 야당은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한된 선택대 안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통해 민심의 경종을 울리느냐에 따라 나라의 진로가 요동하게 된다.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 어쩌면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로 말씀을 드린 신년 총선의 의미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미흡하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많은 몰표를 이루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결정이다. 그 사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혁신을 통해야 되고, 혁신의 주체는 조직 쇄신, 조직 쇄신의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일한 못하는 약점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 희생 정신이 매우 약하다. 투쟁 정신이 매우 약하다. 이런 점만 혁신의 제1번 조치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월 2일 아침 첫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